얼마? 15억. 그럼 이분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재무설계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분은 이 15억에 맞춰 사셔야 돼요. 맞죠? 자, 조금 이제 복잡하게 재무설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재무설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재무설계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생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며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재무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우리 집 통장에 월급이 500만 원 들어올 거라면 500만 원에 맞춰서 살겠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올해 들어올 연봉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올해 맞춰서 살겠죠. 그런데 평생을 살 건데 평생 내가 얼마 벌지를 알고 거기 맞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늘 죄송스럽게 표현하는 게, 제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한테 5학년 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연봉을 많이 받으면 제일 많이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라고 대답했냐면 7천만 원이요. 그럼 이제 이분 연봉 나옵니다. 평생 얼마 벌 건지. 3천만 원과 7천만 원 합치면 얼마가 되죠? 1억. 평균 나누기 2 하게 되면 5천만 원. 그렇게 앞으로 30년 벌 거래요. 그럼 얼마가 되죠? 예, 그럼 견적이 얼마? 15억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건 재무설계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분은 이 15억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생활비를 계산해 본 거예요.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얼마 쓰세요? 그랬더니 얼마? 170만 원 쓴대요. 170만 원 곱하기 30년 동안 쓸 거니까 12 곱하기 30 전자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왔죠? 6억 1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억은 줬는데 6억은 뺐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30평대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 좀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월 30만 원, 중학교 월 40만 원, 고등학교 월 50만 원, 대학교 연간 1000만 원 따게 되면 딱 1억 1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애 둘 키우는데 얼마예요? 대충 2억 잡았습니다. 이 돈 다 빼야죠. 마지막으로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170만 원씩 60세부터 90세까지 쓸 거니까 또 6억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분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빨간 스포츠카를 탄 것도 아닌데, 애들을 해외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집을 더 큰 거 사겠다는 것도 아닌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재무설계라는 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종신보험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와디스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을 적용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계산해 봅니다. 다 다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밑에 걸로. 지금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요. 지금부터 내 연봉이 1년에 3%씩 올라간다고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1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15억이나 14억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쓰는 돈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생활비가 170만 원씩 써보니까 6억 1200만 원이 아니고 3%씩 올라가니까 실제로 얼마가 된다? 9억 7천만 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하고 교육비 나눈다고 치고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동안 올랐는데 30년 동안 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24억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거 있네, 오른쪽에. 근데 이걸 자 전문 용어 따라하세요. 와리값. 네, 24억 7천만 원을 연금 시점에 목돈으로 와리값을 해보니까 6%로 와리값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그게 10억입니다. 10억 3천만 원. 그럼 목적 자금이 10억 3천인데 내가 17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받을래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 준비하면 되냐면 100만 원짜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목돈으로 얼마가 필요하냐면 6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무설계입니다. 예. 그랬더니 14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예상되는 지출 금액이 얼마예요? 25억이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주는 게 재무설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설계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가 되냐면요, 은퇴설계입니다. 은퇴설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삶의 목표, 은퇴자금까지 다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뭘 통계치를 봤냐 하면, 그런데 이분들 중에선 13%가
저 돈을 벌어주지 못하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사망자 수가 26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작년에 25만 명쯤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돌아가시는 분하고 암 환자하고 뭐 뇌출혈, 급성심 다 합쳐보면 이분들의 숫자가 사망자 숫자 약 2배쯤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시험 얘기할 때. 그러면 사망자 숫자의 약 2배 정도의 사람들은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약 30% 중반대의 사람들은요, 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설계를 하되 위험보장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험보장 설계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면 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즈고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화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분한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까 것까지 이해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분이 지금 보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분한테 우리가 표 아까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 표 가지고 이분한테 종신보험을 얼마쯤 가입하셔야 되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은 소득 상실 대비해가지고 원래 당신의 벌돈이 얼마냐면 14억 2천만 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전문 용어 배웠죠? 와리깡. 네, 6% 와리깡, 현금 할인가에 보니까 6억 1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6억 1천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화법을 쓰냐 하면 14억 2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눠봅니다. 그럼 평균 연봉이 나오겠죠? 그 평균 연봉이 4,758만 원입니다. 이거에 3년치를 할래? 이거에 5년치를 할래? 이렇게 쓰는 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계약이 얼마가 되냐면 주계약이 1억 4천만 원이 되거나 2억 4천만 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걸 정기보험만 가입하겠다고 하게 되면 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을 하게 되면 대신 나중에 보장기간 짧고 돈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방법은 아시겠죠? 주계약 잡을 때.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생활비가 얼마나 그랬냐면 170만 원 그랬죠? 그 다음 교육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170만 원을 종신보험 중에서 생활비로 나오는 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주계약 8,500만 원짜리 가입하면서 2%형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8,500만 원 2%니까 170만 원씩 나오겠죠. 아시겠죠? 대신 8,500만 원짜리 가입해버리게 되면 생활비가 170만 원 나온 대신에 8,500만 원 반만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8,500만 원 반이면 얼마밖에 안 돼요? 4,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교육비에 필요한 게 7,200만 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3,000만 원을 얹습니다. 그럼 얼마짜리 되냐면 주계약으로 1억 1,500만 원짜리 2% 소득보장형 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혹시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뭘로? 정기특약으로 가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생활비를 아까 생활비를 평생 써야 될 생활비를 와리깡 때렸을 경우에 돈하고 교육비를 할인가로 때렸을 때 금액을 합쳐버리게 되면 2억 4천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하고 똑같아지죠? 소득과 관련된 2억 4천만 원 밑으로도 2억 4천만 원 되는 거니까 이걸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로? 2억 4천만 원짜리로. 자, 그러면서 그 돈으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앞으로 6억짜리의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종신보험으로 되지 않으면 추가 납입을 쓸 건지 아니면 부유율이나 연금을 가입할 건지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견적을 내려고 하는 거지 이거들을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위험보장은 몇 프로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연금은 20% 이내에서. 그럼 합계가 30%죠. 근데 지금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몇 프로로? 25%로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1억 4천만 원짜리요. 보험이 얼마죠? 빨간색으로 보니까 18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견적을 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집을 어떻게 지으실 건지. 두 번째, 2억 4천만 원짜리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31만 7천 원이에요. 만약에 1억 1,500만 원짜리 2% 소득보장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20만 원 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천만 원짜리 20년짜리 정기보험 보험료가 얼마예요? 11,4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나중에 30년 뒤에 환급을 해오게 되면 18만 원짜리가 7,800만 원. 그렇죠? 예.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 하실 수도 있고 향후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을 좀 붙이려면 향후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추가 나입하시는 게 좋죠. 예, 추가 나입까지 다 했을 경우에 1억 4천만 원짜리는 추가 나입까지 포함한 보험료가 38만 원입니다. 이거를 만드시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30년에 환급된 돈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은퇴자금 얼마가 목표라고 그랬죠? 6억. 이거 둘 빼면 3억 8천 됩니다. 3억 8천만 원을 6.5%짜리 부유율로 계산하게 되면 42만 원. 그럼 이분이 평생 감당하셔야 될 보험료는 38만 원과 42만 원 합치게 되면 80만 원이고, 저 보험료를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가입을 해야 돼요? 예,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을 대신할 수 있으나 연금보험은 종신보험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는 뭘로 간다? 첫 번째 종신, 두 번째 돈 생기면 뭐 한다? 추가 나입. 세 번째 돈 생기면 뭐 한다? 연금. 그렇게 순서를 밟아가시게 되면 평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도 80이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80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가입할 거냐? 예. 자, 아까 우리 2% 소득보장 해볼게요. 2% 소득보장액을 가입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1억 1,500만 원이면 2% 나올 거니까 한 달에 23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65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가입한 거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30년 뒤에 6천만 원 나올 건데 20만 원쯤 추가 가입하시게 되면 월 다 합쳐서 42만 원으로 30년 뒤에 2억 2천만 원 만드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모자라요? 3억 8천만 원 모자라는 거니까 얼마짜리? 42만 원짜리 부유해. 그럼 저분은 평생 내야 될 보험료는 83만 원인 겁니다. 단 83만 원 지금 다 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순서대로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뭐부터? 종신부터. 돈 생기면 뭐? 추가 나입하시고. 더 생기면 연금 가입하시고. 네,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지금 내가 내려고 하는 보험료보다 낮게 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과는 상관없이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분을 보니까, 이분 가족상을 보니까 나이가 몇 세신 분이죠? 40세인 분이세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월 소득 얼마예요? 200원. 월 소득 550만 원. 생활비는 200만 원. 이분이 생각하시는 은퇴 생활비 얼마? 200만 원입니다. 자, 이 상태, 이거 가지고 이분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셔야 되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 와리경을 해보니까 이분이 유가족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냐면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1억 5천만 원, 2억 1천만 원 있고요. 대출이 6천만 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이 10년 동안에 그 이자까지 생각하게 되면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땡겨옵니다. 5억 7천만 원 땡겨오니까 얼마? 생활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애들 앞으로 1억 5천, 2억 1천만 원 들 건데 지금 와리깡으로 하게 되면 얼마? 5천만 원, 6천만 원. 그 다음 부채가 얼마 있다고 그랬죠? 6천만 원. 그럼 합이 얼마냐 하면 저게 견적입니다. 저게 이분이 당장 사망했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한테 전혀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돈을 얼마 남겨놓은데요?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 종신보험이 아니고 다른 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게 없다면 돈으로 남겨줄 거면 3억 2천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맞벌이에요. 애들 교육비 문제하고 대출만 끝내주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빼버립니다. 그러면 애들 거 공주거 왕자 것만 돈 빼오고 대출만 갚는데 들어가는 돈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고객분들이 내가 이 종신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입한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가장 합리적인 건데 했을 경우 이유가 있는 주계약이어야 이분들이 나중에 계약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약을 한다거나 실효를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분 현재 연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국민연금을 받겠다, 반땅만 하겠다, 목표자금 얼마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분 수입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얼마나 그랬죠? 네, 550만 원이니까 이분한테 제한해 드려야 될 보험료는 얼마 안쪽에서 끝나줘야 되냐 하면 위험보장 10%, 연금 20% 합하게 되면 30% 내에서 끝나야 돼. 그런데 저는 목표를 얼마로 잡았냐면 이분한테 20% 안쪽에 잡겠다. 20% 안쪽이면 얼마죠? 110만 원 안쪽에 이분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 은퇴까지 다 책임을 져버리겠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 현재 사망할 확률이 40세니까 12.2%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은 90세까지 사망률이 몇 프로? 40%쯤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최대로 필요한 보장금액은 3억 2천만 원. 연금으로 최고 필요한 금액은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장으로 최저는 1억 7천만 원, 연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55만 원 이내에서 110만 원 이내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했는데 첫 번째 제안서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계약 3억 2천만 원짜리 가입하는 겁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가입하니까 보험료 얼마쯤 돼요? 우리가 58만 640원입니다. 좀 비싸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다가 향후에 은퇴자산을 필요한 31만 9천 원만 추가 가입하시면 은퇴자금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10년쯤 되니까 어떻게 되죠? 10년쯤 되면 내가 낸 돈이 1억 800인데 나온 돈이 1억 900입니다. 4만 하시게 되면 3억 5천 8백만 원 나오고요. 이분이 나중에 65세가 되시면 환급금액이 맨 밑에 3억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보험료 90만 원으로 이분에게 필요한 위험보장 자산과 은퇴 문제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보장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이분이 현재 보장자산이 필요한 1억 7천 그랬으니까 1억 7천만 원짜리 2%형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얼마 나올까요? 1억 7천만 원짜리 가입했으니까 340만 원 나오겠죠. 그럼 340만 원 가지고 생활비 쓰시고 애들 교육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쯤 되는 8,500만 원 돈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4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은 42만 8천 원인데 이분 옵션 선택권으로 추가 납입을 42만 원쯤 하시게 되면 합계보험료 85만 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변액종신같이 변액상품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형 체증형 종신보험 3.5%짜리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시냐 하면 플러스 종신보험 20년짜리로 1억 2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고 정기특약으로 6천만 원 집어넣으시게 되면 주계약 보험료가 47만 원, 그 다음에 이 보험은 추가 납입을 2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 금액으로는 한 54만 원쯤 하는 걸로 계산해 보면 110만 원 가지고 이분은 종신보험의 문제와 연금보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숨차게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다 보면 이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6천만 원짜리 단순하게 설명하거나 1억짜리 설명할 때는 쉬운데 뒤에 가가지고 뭐 갑자기 뭐 뭘 기준으로 뭐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맥스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FC 내가 알고 있는 범위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렇게 하면 잘 가입해야겠다 싶은 작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로 제일 가입을 많이 하겠습니까, 고객들이? FC 걸로 가입을 많이 시키시려면 니즈 관계는 맥스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맥스로 설명이 되면 고객들이 그걸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FC가 원했던 상품 유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법과 그거 하나만 딱 내놓게 되면 점점 내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뭘로 가게 되면 미니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방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해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감성적인 화법도 필요하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성적인 화법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청약만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려면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설계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MDRT 회의에 가보니까 대한민국만 젊은 사람들이 많지 외국은 MDRT 회의에 머리 허여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한 30년 경력 돼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MDRT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본인들이 볼 때 MDRT 가서 3대를 이어 4대를 이어서 갈 건데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MDRT에 가서 거기서 만난 괜찮은 머리 반쯤 하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계약자 인수인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50% 수수료를 나한테 달라. 쉽게 말하면 지식의 힘이라는 게 나이가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이잖아요. 할 일이니까 이게 어렵다고 보시는 것보다 이게 일하는데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옆 사람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하던 이 부분이 좀 더 가미가 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계약들을 하시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써놨는데요. 진정한 강속구는 속도가 빨라 강속구가 아니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공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강속구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강속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 영업에 좀 잘 쓰시고, 지난 4월이 잔인한 달이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5월달 계절의 여왕이고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업적에도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양생명도 잘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